하나, 둘, 셋. 저는 낙천적이고 성격은 급한 것 같고 성격이 급해서 잦은 실수를 하죠. 실수를 빨리빨리 인정하자. 빨리 미안해. 적응을 잘해요. 그리고 좀 인복이 있는 편이고 목소리 특이하다고 사람들이 기억을 잘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의 이현숙입니다. 소개할 때는 분자생물학자, 세포생물학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요새는 빅데이터도 하고 어쩌고 하니까 그냥 생물학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생물학자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교수님 이력을 쭉 보니까 굉장히 신기했던 게 생물학 학사를 하신 다음에 석사 때는 식물학을 네, 하셨고 그 다음에 모감생명공학연구소에 가셔서는 바이러스 연구를 네, 하셨어요. 네. 그러다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로 유학을 가셔서 결정적으로 하신 가장 주요한 연구가 또 암 연구잖아요. 네, 네. 어쩌다가 암 연구를 하게 되신 거예요? 네. 좀 순수한 사춘기 때는 과학자가 돼서 퀴리 부인의 후예가 되겠다라는 와. 생각 정도는 했었어요. 네. 중학교 2학년 때 KBS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유전공학의 시대가 온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 내가 저걸 해야겠다. 그게 계기였어요. 그래서 생물학과를 갔죠. 네. 그 다음에는 뭘 할까 했는데 생각은 분명했어요. 나는 외우는 건 진짜 싫다. 그래서 할 거라고는 유전학 아니면 분자생물학 이런 거였는데 식물학으로 이제 유전공학을 하고 분자생물학을 하셨던 저기 선생님이 계셨고 네. 그래서 제가 동물의 피부는 싫고 DNA는 봐야겠고 그럼 식물이다. RNA도 봐야겠고 그러니까 식물이다라고 한 네. 거고요. 생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 분자 물리화학적인 면 이런 게 더 관심이 있다가 보니까 네네. 질병을 해결하는 그 미지의 세계가 오히려 더 저한테 흥미를 네. 끌었었는데 내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구나라는 게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박사를 가지는 않고 이제 결정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모감연구소라는 데를 갔고 거기서 바이러스 연구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는 공부를 좀 해도 되겠다라는 그 결정을 했을 때 유학을 가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제 마음과 환경이 이끄는 대로 간 결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어쩌다가 진짜 운이 좋게 최고의 기회를 얻은 게 이제 장학금을 받고 거기를 가게 된 것이고 거기서 제가 이제 최초의 한국 유학생이었는데 네. 몰랐죠. 맨날 논문에 뭐 케임브리지, MRC, 랩 오브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이렇게 나오길래 맨날 거기서 논문 나오니까 여기 좋은 데인가 보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7가지 색깔 놓고 고른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그 어떤 선택을 했던 네.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 다 살아보고 결정한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낯선 문화에 적응이죠. 모두 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차 오는데 자전거 같이 타는 것도 힘들고 오른쪽 왼쪽 이게 방향도 거꾸로잖아요. 그래서 막 가고 있으면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누가 와서 얘기하고 뭐 이런 게 이제 힘들었던 거고 오히려 연구실에 가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많이 다독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하고 실험하는 거는 이게 공통의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실에 가면은 좀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이방인의 느낌이 안 나고 그래도 여기서는 나를 좀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케임브리지를 가셔가지고 이제 그 유방암 발생과 네, 관련이 네. 있는 이 유전자의 네, 네. 분자 구조를 또 네, 밝혀내신 걸로 네. 유명하신데 또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계시네요. 네. 어떻게 하다가 네. 그걸 또 발견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유학을 가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그러니까 유명해질 일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연구 테마 고를 때 유명해지려면 한국에서는 일단 뭔가 난치의 질병을 해결하는 일을 해야 돼요. 8개월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난 이제 성공하러 왔다. 뭐 이게 너무 셌어요. 왜냐하면 뭐 석사하고 연구소 다니다 갔기 때문에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동급생들이 몇 명 있었는데 다 저보다 어렸고 그래서 나는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진짜로 매일매일 17시간씩 일했어요. 일주일에 7일. 열심히 공부했죠. 8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실험을 했는데 데이터가 계속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꽝이 나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잘못했나 보다. 네, 2번, 3번 계속 되잖아요. 네. 뭐가 이상하다. 교수님이 다시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시더니 네. 저한테 브라카2라고 들어봤냐라고 했어요. Breast Cancer Susceptibility Gene 2의 약자인데 저는 그때 그조차도 몰랐어요. 브라카1은 들어봤는데 그게 왜 브라카1인지
이런지는 몰라봤어요. 네. 브라카 1이라는 게 이제 당시에 그 미국의 국립보건원에서 밝히고 하버드에서 유전자 적중 마우스 만들어가지고 실험 결과를 발표를 해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를 제가 바로 그 전 학회에 가서 들었거든요. 브라카 1하고 브라카 2는 이름만 80% 호몰로지가 있지 유전자 서열도 다 다르고 완벽하게 다르게 생겼고 유방암이 이제 가족력으로 내려오는데 한 3분의 1이 브라카 2 유전자 돌연변이지만 이거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혹시 이 일을 해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스라고 했죠. 그쵸. 근데 저는 그때 느낌에 그거는 알고 있었어요. 이거 되게 하기 힘들 거다라는 거. 근데 느낌에 이게 내 인생을 바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건 그야말로 내가 원하던 그 핫한 거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한다고 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최초였고 이제 선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여러 가지 암생물학에서의 최초의 개념들을 이제 만들어 낼 수가 있어서 그러면 그게 브라카 1이랑 브라카 2가 갖는 그 브라카 2만의 그런 네. 특징이 뭔가요? 지금은 좀 밝혀졌는데 네. 그 두 개가 다 뭐냐면은 이제 생물학적 이렇게 경로 그 신호 전달 패스웨이에서 다른 역할을 하는데 이게 맞나요? 만나서 이제 유전체가 그 보존되는 방법, 즉 유전자가 이제 항상성을 유전하는 방법에 같이 기여를 하게 되는데 브라카 2가 좀 더 핵심적 기능이고요. 브라카 1은 이제 유전자 전체를 조절하는 염색체 전체 리모델링하는 크로마틴 리모델링 기능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그 패스웨이 있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지만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둘이 이제 사실은 비슷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상이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뭐 브라카 1은 그 단백질 컴플렉스 한꺼번에 모아서 DNA 결합을 해서 유전자 발현 조절을 하지만 브라카 2는 유전자 발현 조절 기능이 전혀 없거든요. DNA가 손상됐을 때 복구하는 거, 네. 그리고 뭐 세포 주기에서 그 염색체 분리 조절하는 거, 그리고 뭐 제가 우리 연구실 이제 서울대에서 밝혀낸 뭐 텔로미어 조절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브라카 1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질병이라는 게 실제로는 얼마나 그 저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빙산의 일각인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 케임브리지에서 박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 보스턴에서 박사 네. 후 연구원을 네.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네, 예. 어쩌다가 한국에 들어오시게 네. 된 거예요? 그 케임브리지에서 연구할 때 일이 그 잘 풀렸어요, 사실은. 잘 풀렸고 기회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펠로우십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이제 국제 재단들이 박사 후 연수를 받는 사람들한테 포스닥터럴 펠로우십을 주는 게 있는데 3년 포스닥하고 교수가 되면은 바로 그 연구비를 지원해줘서 전주기적으로 말하자면 테니어 받고 올라갈 때까지 모두 다 주는 펠로우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 일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제 포스닥 때도 아주 일이 잘 풀리고 있었는데 아이가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혈관종이 생겼어요. 그걸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는 이게 짓누르면은 기울어서 기형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빨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뭐 험악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한국으로 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을 선택한 거죠. 아이랑 이제 같이 가족이 있는 게 좋지 제 커리어 하겠다고 뭐 억지로 붙들고 있을 생각을 제가 완전히 접은 거죠. 와서 별 처치 없이 5살 때 그게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자기는 기억도 안 나고 지금은 뭐 자기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엄마가 그런 주변 사람들이 절대로 납득하지 못할 선택을 했을 거라는 걸 모르죠. 몰랐었죠. 따님이 꼭 네. 보셔야겠다. 네, 전혀 몰랐다가 지도 교수님이 한번 이제 그 저기 딸이랑 한번 이렇게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더니 아, 너 때문에 내가 현숙이를 뺏겼다라고 하니까 이제 진짜 어린애 꼬마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있다가 왜 키멜만 선생님이 나한테 저렇게 얘기했느냐라고 얘기해서 제가 얘기를 살짝 해줬죠. 과학자이기도 하지만 엄마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 둘 사이의 균형을 잡으려고
애썼었던 것 같아요. 둘 네, 사이의 많이 균형을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힘들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른 인생 선택할 수 있어요. 못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다른 인생을 선택할 수 없는데 내가 이랬다면 저랬다면 누가 날 이렇게 했다면 이런 생각을 저는 전혀 안 하고 살아요. 아, 그때 한국에 갑자기 들어온다고 했었을 때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뭐 영어 표현으로 Are you mad? 너 미쳤냐? 네 커리어 다 버리고 갈 거냐는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나 가서 내가 내 자리에서 열심히 할 거라고 하면 아무도 그 얘기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고 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았었어요. 그랬는데 한국에 왔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정부에서 과학 발전을 해야 된다면서 뭐 그 연구비 규모를 막 5배로 막 늘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논문의 그 질이나 숫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 대학, 주립대학보다 잘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탄탄하게 올라온 거거든요. 어떻게 그게 20년 만에 그렇게 이루어지나 싶을 정도로.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저력이 있는 거죠. 단 하나 지금 아직 부족한 건 뭐냐면 논문을 잘 내야 된다는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거. 뭐 1년 안에 몇 개 딱 내야 되고 뭐 이런 거가 성공의 지표로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을 움직이는 과학은 좀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노벨상에는 굉장히 연연하면서 노벨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얘기는 적잖아요. 근데 사실은 노벨상은 목표가 아니라 그렇게 그 세상을 움직이는 새로운 분야가 개척이 됐을 때 따라오는 상이거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서울대에 오시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오가나이드 관련도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를 3차원으로 키우는 집합체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걸 하게 된 거는 그 췌장암을 좀 풀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그 90% 이상은 수술이 안 되거든요. 발견했을 때는 너무 나쁜 위치에 있거나 너무 늦게 발견해서. 그래서 췌장암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췌장암의 발병 원인 같은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위장암이나 간암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사실은 많이 안 알려져 있어서 맞춤형 약도 없어요. BRCA2 브라카2 유전자가 췌장암에도 원인인데 그걸 연구하려면은 마우스 모델을 만들어야 저는 처음부터 게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네. 사람의 유전체를 분석해서 하는 일종의 귀납적 그런 거 방법도 있지만 이제 마우스 모델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모델을 이제 만들고 있던 와중에 뭐 마우스가 췌장암에는 걸렸는데 그걸 다시 분석하는 건 이거는 뭐 인간 암을 분석하는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차 세포주를 얻을 때 췌장에서는 못 얻고 뭐 파이브로블라스트라는 거, 섬유모 세포나 아니면은 뭐 B셀이나 이런 데서 얻게 돼서 조금 답답하던 와중에 췌장 세포는 잘 안 크거든요. 네. 그래서 바깥에서 키울 수가 없는데 이게 그때 이제 오가노이드라는 게 이제 줄기세포에서 3차원으로 키웠더니 오래 잘 크더라. 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마우스를 키우려고 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방법이면은 사람의 췌장암도 모두 다 이거로 키울 수 있겠네. 네네. 이걸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그 삼성병원하고 이제 같이 협력 연구를 해서 조직 내시경 샘플을 모두 다 얻어서 3차원 오가노이드를 키워내서 이걸 몽땅 다 분석을 하면 그러면은 췌장암의 비밀에 접근을 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오가노이드 관련 이제 연구하고 네. 계시고 또 앞으로 조금 더 하고 네. 싶으신 그런 연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알파고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이 확 바뀌었잖아요. 근데 바이오에서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생명과학 전체 바이오 분야에서 보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새로운 연구를 도출해내는 일이 너무 빨리 나오는 건데 제가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분자생물학의 전통적인 그 뭐 생물 물리학적인 방법, 화학적인 방법, 유전학적인 방법 이거를 굉장히 많이 구사하는 연구실인데 빅데이터를 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걸 추출을 해내서 질문을 도출하는 거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않겠느냐 이거 해보면 재밌겠다 넘어서 안 하면 큰일 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AI 기반의 바이오 연구 이런 거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해요. 예를 네. 들면 어떤 건가요? 오가노이드 하다가도 생각했는데 네.
정말 양질의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모으고 있고, 근데 그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거죠. 예를 들어 그냥 단순히 질병의 예측만이 아니라 네. 사람들이 그런 게 많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 정보가 몽땅 다 보호가 되고 보안이 완전히 그 안전하게 된 상황에서는 많은 데이터가 모이면 모일수록 실제로는 사람의 건강 그리고 예측, 알지 못하는 질병들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는 게 굉장히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죠. 예. 사실 이렇게 들으면은 굉장히 연구에만 매진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중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도 예. 이런 과학 문화와 관련된 활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대중의 그런 과학화를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카오스 재단이 이제 과학문화 그 창달을 많이 하는 데고, 서경배 과학재단은 이제 그 생명과학 전 분야에서 신진과학자들을 지원하는 거죠. 그 대중 강연이나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과학문화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그걸 제가 할 거라고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공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좋은 논문 내고 학생들 가르쳐서 제자들 잘 되고 이런 거 보는 게 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지, 제가 그렇게 사는 거를 그 원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오는 파도를 마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종의, 저는 서핑은 진짜 못하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제가 걸어온 길을 보면 그냥 물결을 탄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과학문화 창달을 하는 거에 이제 들어갔더니 제가 그 메일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인사도 되게 많이 받는데 되게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이게 새로운 보람? 뜻하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일을 했으면 한 100만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일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과학이 콧대가 너무 높았구나,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을 좀이라도 접하려면 어느 정도의 학교에 들어와야 되고 거기서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안 생기잖아. 과학자의 힘이란 사실은 이 탄탄한 논리 때문에 세상을 사는데도 그게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세계가 생기려면은 이게 과학적인 문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 엄청 잘 돼 있죠. 지금은 좀 사명감이 생겼어요. 지금 그 파도를 막지 않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10년 뒤에도 아마 수많은 또 파도를 맞으실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런 질문을 저도 저 스스로한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 모습이 10년 전에 제가 상상했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55세부터는 첼로를 배워서 정년퇴임 때 멋있게 제2의 인생을 하겠다. 내지는 55세부터는 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해서 그 인생 이모작 직업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 정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10년 전에 내 모습이 상상이 안 되는 것처럼 앞으로 10년 후에 제 모습도 제가 상상하는 모습이 아닐 것 같긴 해요. 다만 10년 후에도 저한테 그 주어진 사회적인 사명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내 생각만 하느라 너무 거부하진 않았다. 그래도 할 만큼은 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만큼의 과학자로서 그 획기적인 연구 성과는 발표하고 싶다. 두 가지 욕심을 다 부리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욕심을 부리자면 어쨌든 이제 제 제자들과 제 딸은 저의 거울이거든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 선생님은 그래도 정말 그 잘 사셨다. 이 정도 얘기는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예. 조만간 첼로는 어떻게 배우실? 자꾸 1년씩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엔 진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때부터 해야, 오래전서부터 생각했던 인생 계획에 하나는 그래도 하는 거니까 숙제죠. 뭐 딱 배워서 연주하고 싶은 곡이 있으신 거예요? 바하의 그 첼로 조곡 5번을 꼭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지금 당장은 연주하실 수 없지만 저희가 BGM으로 깔아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찰스 다윈과의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찰스 다윈이 옛날 사람이잖아요. 근데 항상 새로워요. 그가 그 얘기했던 자연 선택설은 암생물학에 가장 맞습니다, 사실. 저는 무슨 뭐 그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는 대진화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포
세포에서 DNA가 계속 변화하고 변이하는 그 과정은 정말 자연선택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끊임없는 찰스 다윈과의 대화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수백 가지 질문이 더 많이 쏟아지는 질문의 보고입니다.